정전기학이란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전기학은 전자기학 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어 2학기에 다루게 될 정자기학을 전자기학 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정전기학이라는 과목에서는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CGVFM으로 기억하면 좋을 텐데, C는 쿨렁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는 가우스의 법칙을 의미하고, V는 전기 위치 에너지이며, 그리고 F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그리고 M은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맥스웰을 기리면서 만들어낸 맥스웰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정전기학을 포함해 전자기학을 대부분 어렵다고들 하는데, 전자기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혹 없을까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외부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자기학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으로 본 강의를 공개하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외부 일반인들도 참여 대환영합니다. 참고로 대학 공개 강좌 시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KOCW로 들어가 전자계약 양성일로 상세 검색하면 Y의 전자계약 영상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OCW에서 이용률이 높은 추천 강의로 분류된 두 과목, 전자기학 1과 전자기학 2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기학 1은 조회수 42만이 넘었고, 전자기학 2는 17만에 가까이 가고 있어 구독률이 매우 높은 강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녹화한 영상 자료이다 보니 재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덜어 있다고들 합니다. 도움을 받은 분들의 강의 평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열공과 복철 먼저 감사드립니다. 모든 구독자가 전자계약 학능자로 드러나길 응원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번, 4번식을 함께 설명하고 2번, 3번식을 또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식의 좌변은 닷 연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닷 연산은 내적 연산은 발산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로브이와 제로는 소스라는 개념입니다. 즉 1번과 4번은 동일한 가우스의 법칙인데, 1번에 로브이처럼 전하가 있어서 전하에서부터 소스 전하로부터 전속밀도라는 발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전하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플러스 전하로부터 전속 밀도가 발산에 나와 마이너스 전하로 발산에 들어간다라는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4번식에서 보다시피 로브이와 같은 1번식의 로브이와 같은 소스가 없어서 자속 밀도의 발산은 없다라는 식을 방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라는 현상은 있는데 자기장의 발산은 없다입니다. 2번식은 패러데이가 1831년에 발표한 식으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장의 현상과 자기장의 현상이 전혀 독립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왔는데, 웬걸 자속 밀도의 변화가 전기장을 생성하더라 하는 것을 패러데이가 실험을 거쳐서
확인하고 발표한 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다시피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장의 회전이라는 현상이 생겨난다입니다. 이 법칙을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이때로부터 우리는 전기를 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어 사용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식은 원래 오른편에 보면 소스가 두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암페어는 첫 번째 항만 발표한 것입니다. 즉 전류 밀도라는 J라는 벡터 때문에, 즉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오른나 사이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라는 식이었는데, 이제 맥스웰이라는 청년이 패러데이 법칙을 전해 듣고는, 그리고는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 밀도가 전기장의 회전을 생성시킬 수 있다면, 역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 밀도가 자기장의 회전도 생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30여 년의 연구를 거쳐 연구 끝에 3번식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1번, 2번, 3번, 4번식을 통합하여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배우는 전자기학이라는 세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방정식의 내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1번, 2번, 3번, 4번식으로 구성된 맥스웰 방정식에서 2번식과 3번식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 2학기를 통하여 정전기장, 정자기장을 배우는 동안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까지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즉 시변 내용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1학기에 정전기장, 2학기에는 정자기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맥스웰 방정식에서 시변 내용을 무시하면 두 번째 칼럼에 있는 대로 1번, 2번, 3번, 4번식이 되는데, 그 중에 1번, 2번식과 더불어서 5번에 표현되어 있는 보조 방정식을 합해서 정전기장이라는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3번, 4번식과 더불어서 6번의 보조 방정식을 합해서 정자기장이라는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PPT 자료와 더불어서 강의 동영상을 첨부하니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전자기장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장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회로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장이론의 회로이론이 서브셋이죠. 회로를 따라서만 전자기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장이라는 건 시공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있으면 전자기장이 그 경계에서는 임피던스 미스매칭에 의해서 반사되기도 하고 투과되기도 하고 공간의 함수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이라는 개념을 80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몰라. 그러면서 1800년이 되면서 전지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런 내용, 또는
자기의 시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생성한다는 이런 내용. 이 패러데이 법칙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획기적인 그 도약의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죠. 1831년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1863년.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전자기장의 세계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정전기장과 정자기장의 차원에서는 이 네 개의 식입니다. 이 네 개의 식과 보조 방정식 두 개까지 합해서 6개의 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식을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2번 식은 이름이 아직 없어요. 3번 식은 암페어 법칙이라고 배웠고 4번 식은 가우스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3번 식하고 2번 식이 같은 걸로 봐서는 둘 다 암페어 법칙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로브이 제로 J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소스라는 얘기예요. 이 소스들이 있음으로 해서 발산하는 현상과 회전하는 현상으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1번, 2번이 있고 3번, 4번이 있고 여기 5번이 있고 여기 6번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일이 1831년 패러데이가 패러데이 법칙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하고 이쪽은 전혀 별개의 나라였어요. 여긴 전기장의 세계, 여기는 자기장의 세계. 전기력, 자기력.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5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력, 핵강력, 핵량력, 전기력, 자기력. 근데 패러데이가 나타나서 그거 아니다 라고 표명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이 0인 줄 알았던데 이게 여기로부터 오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변, 여기 시변이라는 얘기죠. 시변 자기장이 전기장의 회전, 전기장의 회전이 없는 줄 알았다고요. 전기장의 회전을 생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석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 그것이 1831년에 발표가 돼서 여기에 쇼크를 먹은 사람이,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그래서 1864년 이렇게 되어 있죠. 32년 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풀어낸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도 맞다. 뭐가 맞냐면 이것도 이것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것도 있다. 여기 시변 자기장이 전기장의 회전을 생성시킨다면 시변 전기장도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30년 동안 꿈을 꾸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맞다라고 확정하면서,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맥스웰 방정식이 안 됐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거라면 이거 2개 맞고 이거 2개 맞고 보조 방정식이 있어서 이거를 푸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펄오브 전기장의 세기가 0벡터라고 한다면,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펄오브 마이너스 그레디언 V라는 것을 도입해도 이건 항상 셈이다 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요게 나온 거죠. 전기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전기 위치 에너지가 굳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전기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가우스의 법칙은 또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쿨렁의 법칙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걸 V라고 해서 이게 그 유명한 정전기장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인 CGV라고요. CGV. 자,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0이라는 게 이게 독특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스칼라 장의 값에
경사도를 구해서 회전을 구하면 반드시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0이 하나 있죠. 다이버전스 오브 B가 0이래요. 0 스칼라래. 근데 이것도 뭐라고 지금 same으로 간 것이냐 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컬 오브 A는 반드시 0이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same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라고 놨듯이 여기도 자속 밀도를 컬 오브 A라고 놓고 여기도 벡터 자기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내용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컬 오브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 밀도라고 하는 암페어 법칙이 여기 있었죠. 암페어 법칙. 이 암페어 법칙에는 사실 비오사발 법칙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암페어 법칙, 비오사발 법칙, 여기에 요거하고 해서 아바. 들어는 봤나 모르겠네. 아바. 아바 알아요? 스웨덴 그 맘마미아로 유명한 아바 하고 발음이 똑같은 아바.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기억.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것이 이제 적분형으로 나타난 것은 경계 조건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거는 미분형이라고 해서 한 점마다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주변을 두루 말하는 거니까 경계면을 근거로 해서 경계면을 기준해서 이쪽 경계하고 이쪽 경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니까 경계 조건을 이제 말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시공간 속에서는 전기장, 자기장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한 통 속에. 그래서 전자기력에 시가 변하고 공간 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시공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변, 시간 내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도 3차원 공간이 있다라는 것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했었냐면 벡터 베이시스가 필요해서, 벡터 베이시스는 적어도 3개의 단위 벡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타내서 이 벡터를 AR이라고 한다면 이게 2m라고 그러면 요거는 EAR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벡터 단위 벡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벡터가 어떤 모양이냐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타가 얼마고 B가 얼마다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정보가 3개라고 역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A로 하고 AZ로 표현한다. 그렇게 말한 거고, 이걸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AX, AY, AZ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3개의 단위 벡터가 필요한데, 이 C변이라는 건 결국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2의 J, 2파이 FT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시간 변수라고요. 그럼 시간 변수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면 주파수 변수가 붙어야 돼요. 왜냐? 익스포넨셜이라든지 사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단위가 없어야 돼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인 5만 원. 이거 풀 수 있어요? 5만 원. 원이 들어간 거예요, 원. 단위 있으면 안 된다고, 단위 있으면. 사인 5만이면 풀 수 있어요. 그잖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만, 단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단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인 500초.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 못 본 게 아니라 있을 필요가 없지. 500, 이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숫자가 들어간 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숫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숫자로. 결과적으로 이게 세크라고요. 이거 단위 없어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크분의 1.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주파수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가 몇 개 있다? 이거는 3개 정도가 아니라 무지 많다.
무한대개다. 그래서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라고. 이건 벡터가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이건 벡터가 몇 개 필요하다? 무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시공간 속에서 변하는 거다. 자, 이제 봅시다.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래요. 1831년에 발견을 하고 대석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32년 동안 맥스웰이 고민하다가 요걸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확립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확립해서 이거 증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확립했는데 아주 지금까지 아주 잘 맞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그냥 여기까지가 암페어 법칙이지만 그냥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고 그 대신에 이 전체를 맥스웰에게 공을 돌린 거죠.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그대로이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좀 말해 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여기서 이 1번식하고 4번식은 1번식은 D가 어디 보여요? 3번식에 보이죠? 그리고 4번의 B는 어디 보여요? 2번식에 보이죠? 거기 종속되어 있는 식이에요. 내용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어쩌고저쩌고 해주면 그걸 요게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3번식으로부터 요게 나와요. 2번식으로부터 1이 나와요. 막 머리 회전하는 소리가 들린다. 저기 네. 수리 과정에 0은 왜 나와? 이거 항등식. 네? 언제나 제로. 언제나 제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에 사실은 유용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가우스의 법칙하고 이것도 가우스의 법칙은 사실 여기 다 들어야 있는 거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용하다. 그것만 쓸 때가 또 있으니까 유용하다.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하고 맥스웰 방정식이 맥스웰이 고안한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2번식에다 발산을 취해요. 그럼 이것도 또 다른 항등식으로 0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전체를 봅시다. 보조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요거 우리가 배웠죠. 요거는 분극으로 배웠고 요거는 자화로 배웠고 그러면 저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은 뭡니까? 이거죠. 몇 개야? 3개. 벡터니까. 스칼라 양원을 3개의 정보가. 이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 몇 개? 3개. 이거 몇 개? 3개. 이거 몇 개? 3개. 미지수 몇 개? unknowns가 12개가 필요한 거예요. 12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만 알면? 저것만 알면. 전하분포, 전류분포,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뭐까지 있냐면 자화, 속박전하라는 거, 여기 보면 폴라리제이션, 속박전하, 여건 속박전류, 그것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 속박전하, 전류, 속박전류,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첨가됐냐면 시변자기장, 시변전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의 소스는 3가지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유전하, 속박전하, 시변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의 소스는요? 전류, 속박전류, 시변전기장. 그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전류의 가장 강력한 그 대표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자석. 자석 속에는 속박전류가 굉장히 세게 자화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 있는 자기장보다도 훨씬 증강이 되어 있다. 얼마나? 10의 5승, 10의 7승 뭐 이렇게 증강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한다. 알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막대 자석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n극인데 여기 자르면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고 여기 자르면 여기도 또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렇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숙박 전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자화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12개가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무지수를 풀기 위해서 12개 미지수 우리 이제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GPS라든지 뭐래도 좋아요. 이런 걸 풀 때 미지수가 12개다 그러면 식이, 독립적인 식이 반드시 12개가 있어야 됩니다. 종속적인 식은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런 대로. 그럼 독립적인 식이 12개가 있었는데 12개 식이 있나요? 봅시다.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벡터식이니까 3개. 여긴 몇 개? 하나. 근데 이건 종속적인 식이니까 카운트 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몇 개? 하나 있는데 이것도 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식이 몇 개? 3개. 벡터인데 3개. 여기 식이 몇 개? 3개. 벡터. 스칼라로 얘기하면 3개란 말이에요. 방정식이. 스칼라로 얘기하면 여기도 방정식 3개, 스칼라로 얘기하면 여기도 방정식 3개, 스칼라로 얘기하면 여기도 방정식 3개, 스칼라로 얘기하면 여기도 방정식 3개. 여긴 벡터, 스칼라로 얘기하면 방정식이 하나. 저기도 스칼라로 얘기하면 방정식이 하나. 그럼 총 몇 개의 독립적인 방정식이 있어요? 12개. 몇 개? 12개. 그럼 푼다 못 푼다? 풀어요. 우주에 대해서도 풀고 직접 회로 내부에서도 이거 푸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그리고 거대한 세계에서도 맥스웰 방정식이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벡터라는 개념이 너무 이제 어렵다고 여기돼. 사실은 내가 배운 학문 중에서 벡터만큼 쌈박하고 명확한 게 없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의 이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정자기하학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쯤이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저런 시변의 현상, 1831년에 패러데이의 법칙, 그리고 1863년에 맥스웰의 그 아주 결단 있는 것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전자기파는 공간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리의 문명의 이기가 있게 됐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근원을 우리 전자기하학을 배우는 사람들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실용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지만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안다.